전기차 시대도 이제는 끝나간다고 봐요. 지금은 명확하게 웨이모가 잘하고 있어요. 주당 25만 건이 결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웨이모보다 더 테슬라가 사업성을 추가하면서 더 적은 비용의 차량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넘어서는 순간 그때 올라가는 시점 중에 시점이겠죠.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후임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요,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머스크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분은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경영 일선에 나와서 이제 도지가 아니라 정말 이제 테슬라에 올인을 해서 경영 일선에서 다시 또 열심히 일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럼 박사님? 그건 긍정적이죠. 물론 테슬라에 한 번도 올인한 적은 없죠. 지금 국면은 지금 자동차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시 나는 도지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테슬라에만 경영한다고 해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가 그걸로 저는 극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기술적인 우월성, 그러니까 즉 전기차의 시대가 끝나가고 저는 전기차 시대도 이제는 끝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AI가 탑재되지 않은 전기차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SDV라고 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운 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요. 시장은 그런 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EV에서 그러니까 IC,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내연기관에서 EV,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전기차에서 EV에서 EIV. EIV. 네, Electric Intelligence Vehicle. 그래서 전기 지능, 인공지능 차로 전환하는 거고 AI가 없는 차량은 저는 이제는 판매되지 않는 구조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중국이 달려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EIV 시장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국면 전환 속에서 이것이 계획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스틴에서 작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올해 하반기에 다른 도시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테슬라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가 비감독 FSD를 까는 거는 연방과 주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도시별로 테스트 차량, 우선 테스트 차량이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50대든 100대든 이걸 뿌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미국 도시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도시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계속해서 5개 도시, 10개 도시, 20개 도시로 확대해 나간다라면 여기에서 안정성들이 검증된다라고 한다라면 주법과 연방법의 개편 이것도 지금 미국 교통부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뭔가 프레임워크를 연방 프레임워크로 단일화하겠다. 근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법을 갖다가 주마다 지금 자율주행을 허가해야 되는 것을 연방에서 한 큐에 다 허가하는 법으로 바꾸게 되면 하원과 상원의 법 마련돼야 되죠.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이거 헌법소원 갈 거예요. 슈프림 코트에 가서 이건 주의 독립성을, 주의 주권을 무시하는 연방의 과도한 개입이다. 왜냐하면 교통법은 주가 관할하거든요. 연방도로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주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슈프림 코트에 우리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그 재판 과정이 또 지난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통부 연방정부에서도 중국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이것은 우선은 로봇택시 부분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25만 건 정도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1,500대로. 이 정도와도 성과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근데 내년 된다고 해서 2만 대가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만 5천 대가 되는 건데요. 저는 테슬라가 내년 정도 되면은 10만 대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거고, 왜냐하면 내년 2026년대는 연 100만 대의 생산량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올해는 웨이모하고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하반기 정도 2025년 하반기 12월 되면은 웨이모하고 비슷한 숫자가 돌아가겠지만 1,500대 정도에 뭐 테슬라도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부러 저는 모델 Y에서 하잖아요. 이번에도 테스트도. 그럼 모델 Y 차량 전용 차량을 해서 로보택시를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버캡은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양산되는 거기 때문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15,000대, 2만 대 여러분 해도 웨이모는 사실은 이걸 자동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지금은 제규의 아이페이스 뭐 앞으로는 다른 뭐 현대 차량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차량들이 또는 토요타의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이 일본이 됐던 미국이 됐던 들어가면 이미 완성된 차들의
추가적으로 레이드하고 이걸 장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프로토타입을 수작업을 하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이거는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이 시작되는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내년에 만든다면 이 수는 역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미국의 어떤 택시 사업이라든지 우버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국면에서 완전히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AI, 차량 판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로봇 택시가 많이 돌아다닐수록 내 차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연방에서 부분적으로 허가가 나고 주에 허가가 난다라면 그 차량을 소유하고 싶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다시 부스팅되는 이런 효과를 서로 가지게 되면서 테슬라가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아니라 AI가 탑재된 전기차 시대. 네. 이렇게 된다. 그럼 저도 사실 공감이 가는 게 차 안에서 사실상 AI는 챗 GPT 쓰거든요. 음성 모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게 아니라 아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자율주행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엔드-투-엔드 AI를 지금 종단간 AI를 지금 테슬라는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AI라고 볼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챗GPT에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도 쓰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물리 AI, 피지컬 AI도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결합되어 있고 다양한 AI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 자체가 AI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SDV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차량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 체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테슬라도 100%는 못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100%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지금 모델 Y 정도가 60%가 연결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 정도가 80%를 연결하고 있고 내년부터 생산될 사이버 캡은 100%를 연결해요. 그럼 여러분 OS가 100%를 우리 미들웨어를 장악한다는 건 100%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소프트웨어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도 여러분 100%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년에 만들어질 사이버 캡부터는 100%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야만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진짜 미래의 산업이 오는. 네네,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고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테스트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 기술은 모델 Y나 모델 3나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중저가 차량들 이런 데도 다 적용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서도 완벽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OS가 완전한 수준에서의 하드웨어를 다 장악하는 OS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앞으로 1, 2년은 더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시대가 오면 테슬라 주가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 시대 전부터 뛰겠죠. 그 전부터.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테슬라 주가하고는 저는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 네. 로보택시. 예를 들면 로보택시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다가도 로보택시가 사고가 났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기 전부터 아마 주가는 또 내려갈 거고 원인이 밝혀졌더니 이거는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기에 부대적인 조건이 있죠. 이제 물론 미국의 거시적인 조건에서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전기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전기차에도요. 아무리 뭐 테슬라가 미국 중심으로 생산하고 로컬 프로덕션을 해서 중국은 중국에서 90%를 끌어떼고 뭐 미국은 뭐 유럽은 유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가 예를 들면 배터리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희귀 금속을 지금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벌써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5,000대 생산하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갈 여러분 이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 모터죠. 우리 인간의 관절과 근육의 역할을 하는 여기에 희귀 금속이 들어가요. 연구자석 같은. 네네. 그래서 희귀 금속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거 수출 금지 시켜놨잖아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바로 옵티머스 생산 늦어질 수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조건, 시장 환경들, 정치 환경들의 변화는 테슬라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올해 안에 5,000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가 올려놨는데 5,000대 중국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 액추에이터 그 모터를 못 만들어요. 희귀 금속이 중국에서 안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또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달에 지금 독일에서 약 45% 정도 테슬라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 4월 대비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2024년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서 심지어 독일에 공장까지 있는데
제일 큰 공장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차량 판매가 계속 지연된다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겹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마 한국 방송에서는 뭐 몇 군데서 다뤘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1월부터 체코가 발효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FSD를 사실상 체코에서는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법안에서 체코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유럽 연합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체코는 체코대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테슬라가 즉 FSD를 하다가 자 이제부터 너가 해야 돼. 라고 인간에게 얘기했는데 인간이 그걸 안 받아준다면 사고가 났을 때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도 명확하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그러니까 법을 대기 중. 그런데 테슬라 그 FSD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다거나 전달 안 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냥 감독만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테슬라 차량 책임이다. 레벨 2건 레벨 3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독하에서도 테슬라가 감독하고 이제 사고 나면은 테슬라 잘못이고 지금은 그래도 인간 잘못이거든요. 제조사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건 무조건 이제 테슬라 책임이고 테슬라가 이제 인간이 자 넘겨받아라고 했는데 인간이 안 넘겨받았으면 인간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규정을 해서 사실상 이건 FSD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SD의 슈퍼바이즈드의 상황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같은 경우는 그걸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유럽에서 체코에서 우선은 FSD가 작동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덜란드도 지금 따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지금 따로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럽연합 전체가 안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연합은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로 끝까지 저항하는 이 집단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대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이 충전소도 가장 이 밀도도 가장 세 나라가 적었었어요. 제일 늦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차 금지를 2025년, 30년에 했다가 35년으로 연기했죠. 누가 주도했습니까? 독일이 주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자율주행을 허가하면은 자기네 차하고의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독일차라든지 프랑스차나 이탈리아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판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정치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쁘니까 뭐 하겠다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독일은 여러분 제1의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나 뭐에 있어서나. 그런데 지금도 부품 공장들이 무너지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파업들도 일어나고 시위들도 일어나고 있고 정치인들 주정부 막 정치인들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연방정부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이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FSD를 쉽게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그럼 우리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언제 기다려? 우리끼리 먼저 간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유럽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다는 건 유럽도 언젠가는 FSD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 테슬라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속에서 이제는 미국에만 제한돼 있던 FSD의 감독하에서 작동하는 것이 비감독하의 로보택시가 이 제도를 뚫기 위해서 로보택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있는 모든 차량에 이 비감독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제도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택시 특수 허가된 차량에서 로보택시가 우선은 FS 시대를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 거고요. 그리고 웨이모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웨이모를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 중에 웨이모를 꺾는 시점이겠죠. 우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재 웨이모의 차량은 15,000대다. 운영되고 있는 것. 원래 7,500에서 그래도 15,000대 두 배로 증가했죠. 이거 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에 2만 대가 추가되니까 35,000대가 추가될 거예요. 이것도 내년 말까지. 그러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35,000대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도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가 이건 국면에서 구글이 테슬라를 이길 수 없겠다라는 판단들이 시장에서 확실해질 때 지금은 명확하게 웨이모가 잘하고 있어요. 주당 25만 건이 결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웨이모보다 더 테슬라가 사업성을
추가하면서 더 적은 비용의 차량으로 웨이모는 여러분 뭐 아이페이스만 같은 제규어 아이페이스 75,000달러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거 레이더 라이다 때려박으면 10만 달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 모델 Y에서 그리고 모델 Y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된 사이버캡에서 35,000대가 극복되고 추월당하는 이 지점에 온다라면 테슬라의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아까 봤을 때 이제 옵티머스 잠깐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멘텀은 지금 현재는 성장의 모멘텀은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6월달에 오스틴에서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시험 운전이 있지만 그것의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좋으면 올라갈 것이고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곧 신차 모델이 발표될 겁니다. 진짜 모델. 네, 중저가 모델 차량이 발표될 거고 그것에 대한 시장 반응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고요. 테슬라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유럽에서의 계속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거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테슬라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장기화되고 그 강도가 예를 들면 줄어든다면 또 괜찮아요. 강도가 더 심해지거나 그 강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게 쉽게 극복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2분기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신모델이 나오면서 이 강도가 줄어든다.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한 번 형성된 반감은 줄어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증폭되더라도 반감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싫어지면 맞아요. 훅 싫어지지만 다시 저 사람을 내가 좋게 생각해? 정말 저 사람이 사과도 해야 되고 올바른 행동 보여줘야 되고 나가서 저기 무릎 꿇고 좀 있어야 되고 찬바람도 좀 쐬고 오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쁜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좋아지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저는 꽤나 오래 걸릴 거고 그런데 이 경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화가 누그러지는 경향성이 보여야 부부관계도 이게 다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이 부정적인 부분이 얼마나 그래도 속도감 있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신차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얼마큼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지켜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테슬라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